네, 2026년 1월 2일 뉴스 신세계 이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청와대 신년회 소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네, 2022년 새해 이후 4년 만에 청와대에서 신년 그렇죠. 인사회와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오부 요인과 부처 장관들 그리고 각 정당 지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네.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를 네.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여기에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 개헌 관련 사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그리고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을 강조한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요. 추측을 하기로는 여야 갈등 상황을 고려해서 불참을 결정한 걸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를 계속 해온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지도부 그것도 제1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랑 나란히 사진 찍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걸 정부에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뭐 비판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름값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오늘 이런 신년회 같은 자리인데 여기를 왜 안 갔는지 좀 저는 잘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서 좀 옹졸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년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는 인사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 뭐였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합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 신년회를 불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 청계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설립했다고 하는 곳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이제 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화합과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구 보수가 되는 것은 퇴보다. 그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어떤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침을 한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향한다라는 일침을 놓은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좀 일반 마사지라고 하죠. 톤다운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를 경계하는 말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그런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거 고생했다 뭐 이런 덕담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좀 더 강하게 해석을 그래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수구 보수가 되는 것을 경계를 들었다면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외연 확장하겠다, 뭐 새신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계속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고를. 그래서 이제 보수 원로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만날 거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니 머지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딱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 탈당했군요. 민주당이 제명했고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민주당이 좀 시끄러웠죠. 어제 강선우 의원이 전격 탈당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탈당 소식 4시간여 만에 민주당이 아예 강 의원을 제명하겠다라고 했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어제 최고위에 보고가 됐는데 이 보고 내용을 받아보고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조사 결과는 이제 뭐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적인 설명을 꺼렸지만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강선우 의원이 내놓았던 해명과 조사를 한 내용이 실제로 그러니까 달랐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MBC에서 이제 녹취록 관련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보도 이후에 강선우 의원은 자기 지역구 관련 논의를 할 때
그 공관위원회 논의에서 배제가 되는 게 원칙이라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공천, 그러니까 김경 후보자 공천 여부를 당시 논의할 때 자기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됐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 김경 후보자가 나중에 이제 공천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1억 원이 오고 가고 한 거는 영향을 안 미쳤다는 예.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 MBC 취재 결과 당시 회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22년 4월 20일 그러니까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 강선우 의원이 참석을 했을 뿐 아니라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공관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이제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시의원 후보들 평판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강서구 차례가 되자 강선우 의원이 김경 후보 점수가 가장 높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점수가 높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강선우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긴 했지만 이게 탈당을 한 게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선우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속보 하나 먼저 좀 전해주시죠.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일반 이적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월 18일에 구속영장이 이제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만료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 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어떤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풀려날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군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병기 의원은 그 강선우 의원과 1억 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자신이 이제 녹음을 해놓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면 녹취를 들어보면 계속 나한테 상의했다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약간 증거를 남기듯이 돌려줘라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는데 김병기 의원이 당시 간사 신분으로서 1억 원에 관련된 의혹을 인지하고서도 김경 그 후보에 대한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또 4월 20일 회의에는 갑자기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 간사가 회의에 불참하는 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 최고위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묵인한 거 아니냐, 혹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회의에서 빠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윤리위 징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요. 신상 필벌을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제 제명, 그다음에 윤리위 회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지방선거 관련돼서 5가지 원칙을 정청래 대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공천,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꽂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철저한 검증, 그다음에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낙하산 공천은 없다, 그리고 공천 신문고 제도로 억울한 심사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다 발언을 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한 차례 더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이제 며칠간 번민의 밤을 보냈다라면서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가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요. 이제 경찰 수사 단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고발한 주체가 되게 다양해서 지금 이게 경찰 고발이 지금 10여 건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구의원들까지 지금 등장한 상태입니다. 동작구에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예. 2020년 총선 당시에 돈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건넸다가 예. 몇 달 후에 돌려받았다라는 구의원, 예. 전직 구의원들이 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그 김병기 의원을 고발을 한 상태이고 예. 그것과 별개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예. 무슨 뭐 공항 특혜, 뭐 예. 숙박권 수수, 그다음에 보좌진 텔레그램 예. 탈취, 뭐 등등 이런 예. 것들까지 여러 사람이 지금 고발을 해서 뭐 네티즌과 시민단체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건만 해도 12개. 에 이릅니다. 예. 여기에다가 강선우 의원까지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라서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강선우, 김병기 둘 다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네. 그리고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것은 이런 뒷거래는 최악의 범죄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MBC 여론조사 좀 소개해 볼까요? 예. 네, 신년을 맞아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3%를 기록했고요. 잘못하고 있던 부정평가 33%의 거의 2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잘한 점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국정 투명성 이게 25%로 가장 예. 많았고 외교 16%, 민생 13%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정치 갈등 해소 및 사회 통합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20%, 예. 그다음에 민생 회복이 19%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이후에도 이제 정치 양극화가 지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부정평가 요인으로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물었는데 절반이 넘는 57%가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 이건 네. 좀 눈길을 끄는군요. 네, 예.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37%가 필요 없다라고 답했고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타 종교 단체와 정치권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가 67%,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 의혹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예.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고 네. 많은 언론사들이 이번에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예.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MBC 거를 소개하자면요. 먼저 여권 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4%로 예. 가장 선호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박주민, 서영교, 박영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현직인 오세훈 시장 24%로 가장 높았고 예. 이후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 대결이 지금 가장 예. 좀 뜨거워요. 그래서 현직인 오세훈 시장과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에 오세훈 대 정원호가 MBC에서는 36대 34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그래요? 높은 선호를 기록한 것도 있거든요. 예. 정원호 구청장의 어떤 그 상승세가 정말 보통 이상이군요. 지금 당시 그렇습니다. 분명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다크호스처럼 등장을 해서 예.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을 그렇군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이제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작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네. 정원호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야를 다 통틀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정원호 구청장이 선호도 24%를 그래요. 기록했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1%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선호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랑 부산도 보면요. 예. 마찬가지로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의 26, 27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15% 동률을 기록하면서 예. 타 후보군을 앞섰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1%,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부산입니다. 예.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그 12월 27일에서 28일까지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요.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이 응답한 건데 부산시장 후보군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예. 1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 선호도는 16%, 그다음에 조국 혁신화 대표는 8%로 나타났습니다. 전재수 의원 케이스가 굉장히 어떤 좀 두드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예. 관련 의혹으로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예. 나는 수사를 일단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민심을 살펴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그래도 가장 좀 유력하다고 예. 지금 부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부산 여론이 나오는 것 시민들의 같습니다. 의식에는 이 의혹받고 있는 혐의가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이게 의혹이 지금 확실하게 뭐 드러나거나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선호도를 묻는다면 그래도 전재수가 좋다라고 그렇군요.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예. 때문에 정권 초기라서 보통 정권 초기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라는 예. 여론이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경향이 강하고 또 거대 야당의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말끔하게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예.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당내 갈등이 오히려 좀 부각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법도 한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어떤 여당이나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인지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요. 야당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말 어떤 참패를 두려워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는 말입니다. 네. 어떤 태세 전환을 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신년에 안 가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목소리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예. 좀 국민 대다수가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네. 그리고 기자들 만나서도 당의 개헌과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예.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질문이 나왔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당내에 이제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시겠습니까? 뭐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약간 내비치면서 네. 작심한 듯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계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 당내에서 스스로 과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합에 반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쉽지 않겠는데요. 이 다른 어떤 태세 전환이 이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했고 또 이제 또 유의할 만한 게 예. 당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보수 대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 당을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 그 걸림돌은 그걸 직접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당원 게시판 논란이 염두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외연 확장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당장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로 해석.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제거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분명히 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예. 정도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다가 예. 이제 한동훈하고만 이제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네. 장동혁 야당 대표요. 네. 지금 어떻게 이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꿀 것인지 여기에서는 계속 좀 우는 띄우는데요. 네. 그 또 행동은 다르고 네. 어떻게 봐야 되나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연 확장에 대해서 지금 내놓는 발언들이나 뭐 일정들을 보면은 예. 이제 외연 확장이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선회를 해주자면 예.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 사실상 걸림돌이라고 지금 오늘 예. 이야기를 한 거니까 거기는 포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지금 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가지고 오늘 보인 반응을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가장 좀 지지를 받는 지자체장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계속 계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도 있었던 데다가 예. 또 친장동혁 인사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자칭 혁신파들이 좋아하는 한국갤럽에서도 이제 서울이 밀린다. 예. 이게 서울이 밀리면 이게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냐라면서 뭐 한강버스, 종묘앞 세운지구 그래요?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예. 다 이런 시정 현안이 논란이 됐는데 이게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것도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이냐라면서 사실상 같은 당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센 그렇습니다.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또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협업했던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때 서울시와 협업하면서 느낀 것은 총체적 무능과 당성 결여다라고 예.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떤 여야 대치 상황보다 더 직설적인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중도 확장성이 좀 있다고 평가되는 예. 인물들이잖아요. 예. 다 부딪히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방향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혜훈 후보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하루하루 계속 논란이 더 불거지는 상황이고 예. 지금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내란 옹호 논란도 있었고 또 보자 인턴에게 뭐 IQ가 한 자리냐 뭐 등등 제가 옮기기 힘든 예. 폭언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집 뭐 프린터를 고치라고 했다는 등 이런 뭐 그러니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다른 보좌진의 폭로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혜훈 전 의원이 정치를 20년 했고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방을 거쳐간 보좌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느끼기에는 계속 이런 관련 의혹들이 예. 계속 추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후보자가 심리적 상처를 받은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예.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 지켜보자는 의견과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 최다선인 박지원 의원은 이혜훈 후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어떠냐 뭐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보좌관 출신인 재선의 정철민 의원은 자기가 이제 녹취를 들었다면서 예. 이건 주먹질보다도 더한 폭력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했고 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진성준 의원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약간 좀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3번뿐만 아니라 낙선한 것까지 하면 5번 예. 공천을 한 인사입니다. 근데 이 공천을 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참사라고 공세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유유상종이다 뭐 이런 말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아 비판, 과거의 자아를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긴 예. 했는데 계속 인사 참사라고 공세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원도 경찰에 이제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예. 수사까지 지금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자체는 험난할 것이 자명합니다 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퇴 압박이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는 네. 상황인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지명 철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네. 선을 그었고 일단 청문회를 보자. 청문회 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혜훈 후보자 지명이 도전적인 과제라는 건 알고 있다. 예. 근데 지금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예.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전했고요. 앞으로도 보수 인사 중용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쓰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